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사람 정도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름과 전화번호하고 A 좋아하는 음식점에 매운 정도 음식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이 속성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김철수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뒤에 타입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자열이고 문자열이고 얘는 객체고 문자열 문자리죠. 그럼 얘 빼고 다 뭐 어떤 타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스트링 타입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잖아요. 얘.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는 영화반점 객체가 연결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 북경반점 객체가 연결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A 좋아하는 음식점 변수의 타입을 영화반점이라 쓰게 되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영화반점 입장에서 얘 입장에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화반점이랑 북경반점 보자마자 영화반점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영화반점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경반점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영화반점이라 써버리면 누구? 얘 입장에서 좋아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북경반점이라 하면 누구 입장에 좋은 거예요? 당연히 북경반점 입장에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반점과 북경반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상위 타입이 뭘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뭐 중국집을 쓰던 상관없지만 결국엔 영화반점, 북경반점 둘 다 아우르는 개념이, 우리가 칼과 활과 창을 아우르는 개념이 뭐라 했어요? 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음식점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클래스만 두면 안 되고 영화반점과 북경반점이 뭐인 거를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음식점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음식점이라 그래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북경반점과 영화반점이 음식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음식점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상속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일단 기본적인 준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자, 김철수가 배달음식 주문하다라 했을 때 여러분들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음식을 주문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주문해서 우리가 요리하나요? 아니죠.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현재? 그렇죠. 음식점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에 대한 정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영화반점에 대한 요청이면 영화반점에다가, 북경반점이다 하면 북경반점에다가 그 주문이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직접 요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음식점에다가 뭐 해야 된다? 주문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음식 주문하다 해가지고 사람한테서 이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걸 하라고 하면 배달음식 주문하다를 여기다가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만들고 나서 이 메시지를 어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주문하는 입장이고 주문을 받는 건 음식점이고 음식점이 주문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원맨쇼 하는 거예요. 음식 주문하고 내가 요리도 하고 내가 배달도 직접.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A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좋아하는 음식점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요? 주문을 넣어야 된다고요. 주문을. 이해되시나요? 주문을 넣어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주문을 넣는다 했을 때 내가 주문할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내가 주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주문자의 전화번호, 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만약에 뭐 음식에 매운 정도가 있으면 맵기 조절. 실제로 그렇잖아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 음식 주문할 때 어때요? 닉네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당연히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뭐
비공개하겠다, 뭐 공개하겠다, 그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음식이 제대로 발송이 안 됐을 때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주문만 넣어서는 안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이름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음식 정도도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도 같이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주문이라는 기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보이드 음식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만들기 귀찮잖아요. 여기 컨트롤 1 누르면 크리에이트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해가지고 클릭하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퍼블릭은 지워도 되고요. 그러면 이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문자 명이라고, 매개변소명은 다르게 써도 되겠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매운 정도, 이런 식으로 매개변소를 받아가지고 그 주문이라는 정보를 영업반점에다가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반점과 북경반점에서 뭔가를 조작을 하게 되면 출력을 했을 때 김철수 배달음식 주문하면 이때는 영업반점, 김영희 배달음식 주문하면 북경반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뭐 거의 정답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데 이게 힌트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 거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객체가 2명이 있는데 각각 다른 객체죠. 그러면 객체 변수에 이제 이름,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점 해가지고 변수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김철수는 이제 이름이 김철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 영업반점이 좋아하나 봐요, 영업반점을. 그 다음에 자기는 매운, 그 다음에 음식은 짬뽕, 그 다음에 영희 같은 경우는 이름이 김영희고 번호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북경반점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안 매운 이제 맵찔인가봐요. 그래서 선호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짬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달음식 주문하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배달음식도 주문하고 요리도 하고 배달까지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 분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각각에 맞는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분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발을 한다 했을 때 그 모든 녀석한테 뭔가를 다 맡기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코드예요.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음식점은 음식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죠. 뭐 백반을 요리하는 백반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뭐 양식, 중식, 일식 등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요리하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맞게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분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은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받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영업반점이 영업반점, 북경반점이면 북경반점에 대해 요청을 넘겨가지고 그 요청에 맞게 각각의 음식점이 요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한테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배달음식 주문하다는 걸 일단 사람이 뭐예요? 호출을 하죠. 근데 호출을 한다 해서 여기서 이제 영업반점에서 누가 뭐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음식점에다가 주문을 넣고, 우리가 주문을 한다 했을 때 단순히 주문만 넣는 게 아니라 주문한 사람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 뭘 좋아하고 맵기를 조절한다면 뭐 어떤 맵기를 알려줘야지만, 음식점이 그걸 알아듣고 이 사람이 이걸 주문했고 그 다음에 이런 맵기를 요청했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음식을 잘 조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음식점에다가 주문을 넣었는데, 근데 사실 음식점에다가 주문을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업반점, 북경반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음식점에 북경반점일지 영업반점일지 홍콩반점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길림성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모컨 버튼 전용으로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영업반점과 북경반점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반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이 되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써주면 돼요? 전달받은 거 써주면 되겠죠? 김철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S, 전화번호니까 %S,
얘는 매운이네. %s 짬뽕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포매티 여기다 점 해가지고 점 안 써도 되고 쉼표 써도 되면 구문자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알아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매운 정도죠. 매운 정도 그 다음에 음식 이런 식으로 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누구도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북경반점인가요? 뭐야 제가 잘못 써봤죠? 여기가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어야죠. 그 다음에 누구도 북경반점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A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는 변수에다가 A 좋아하는 음식점은 뭐예요? 얘는 북경반점이죠. 북경반점 객체 리모컨을 여기다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영화반점이죠. 철수는. 그러니까 영화반점의 리모컨을 여기다 연결시켜주고 이게 형변환이 된다라는 거는 자바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동 형변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좋아하는 음식점에는 영화반점 객체가 연결돼서 여기서 이제 영화반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래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힌트를 얘도 마찬가지로 드려볼 건데 다 지우진 않을 겁니다. 자, 얘도 또 보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얘는 사람 타입이죠, 여러분들. 사람 타입인데 지금 어때요? 이 김철수랑 김영희한테는 각각 김철수랑 김영희가 연결돼야 된다는 근데 얘는 뭐예요? 얘가 여러분들 김철수였으면 납득이 가겠지만 얘는 뭐예요? 사람이래요. 그러면 사람이면 원래 김철수랑 김영희 변수에는 뭐만 연결이 가능하다? 사람만 연결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돼야 된다고 하면 김철수랑 김영희랑 뭐가 돼야 된다? 사람이어야죠. 사람. 그러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해주면 되겠죠. 그죠? 사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사람 클래스를 김철수랑 김영희한테 상속을 해주면 김철수가 김영희가 사람이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하고 나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고 있죠? 생성하면 알아서 그 데이터가 착착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달음식 주문하다만 딱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된대요. 그러면 뭘 써야 된다?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생성자 메소드 써야죠. 김철수 생성자 메소드, 김영희 생성자 메소드 써가지고 각각의 데이터가 딱딱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드린 힌트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람 클래스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운 짬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런 속성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속성과 기능을 김철수랑 김영희한테 전달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냅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려면 김철수랑 김영희가 뭐가 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바는 김철수가 김영희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김철수랑 김영희를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뭐다? 상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속. 클래스 김영희.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텐드 해서 김철수 사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김철수랑 김영희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김철수랑 김영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다 뭐하고 있어요? 물려받았죠. 그죠? 그러면 김철수는 지금 속성 변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상속이라는 거는 메서드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변수, 속성과 기능을 모두 물려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김철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물려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여기다가 김철수 이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김철수랑 김영희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각각의 객체가 생성되면서 데이터가 착착착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생성자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김철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김영희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생성자 메서드는 언제 실행된다?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딱 한 번 실행되죠? 그렇지.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얘는 김철수 생성자 메서드, 김영희 생성자 메서드. 자, 그러면 이제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점, 매운 정도, 선호한 음식, 그게 다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김철수니까 김철수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음식점을 좋아해요? 얘는 영화반점이니까 여기서 new 영화반점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음식의 매운 정도는 아까 보니까 매운이고, 얘는 짬뽕이었죠, 둘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만 일단 주석 걸고, 얘만 주석 걸고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오류가 나겠죠. 김영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지워볼게요. 자, 지금 잘 나오죠? 그쵸? 영화반점에서 김철수. 그러면 마찬가지로 김영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희도 똑같이 그렇죠. 여기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희,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국경반점이죠? 얘는 안매운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실행하게 되면 자, 잘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성자 메서드 개념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거니까 그대로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뀐 거는 여기서 바뀐 건 김철수랑 김영희 클래스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생성자 메서드가 만들어졌다.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이 음식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대로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미완성된 거예요? 이거 자체로 완성된 거라 말씀드렸죠? 리모컨 버튼 전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뭘로 만들 수 있다? 뭘로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상 메소드로 만들게 되면 뭐예요? 자식선에서 부모가 구현되지 않은 반쪽짜리 줬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상 메서드를 자식이 물려받았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필수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연계해서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예요? 실행이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제약사항을 걸어서 얘는 이대로 완성된 거니까 건들지 말라. 그러면 얘는 지금 몇 퍼센트 추상인 거예요? 순도 100%죠. 그러면 순도 100%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규칙으로 익스텐즈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 임플리먼트로 바뀌는 거고, 여기를 퍼블릭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줘야 된다. 퍼블릭이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순도 100% 추상이기 때문에 100% 추상을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으면 잘 하신 건데, 저는 영화반점과 국경반점 이름 자체도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결정되고 있잖아요.
이 북경반점이라는 것과 영화반점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반점과 북경반점이라는 이름이 세팅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반점과 북경반점은 둘 다 뭘 받고 있다?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음식점이라는 거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 음식점명이라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면 지금 보면 음식점명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제 실행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 인스턴스 변수 만들면 그 인스턴스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초기화가 돼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앱스트랙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영화반점 생성자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명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지만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을 하게, 왜냐면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음식점명을 그러니까 뭐랄까, 파이널 처리하거든요. 파이널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수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된 녀석은 여러분들 아무리 상속 받아봤자 그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눌러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나는 거죠. 그냥 요거 상태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에러 나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쓸 거고, 저는 이거를 앱스트랙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시 익스텐즈로 원상복구 시키고요. 여기다가 이제 영화반점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북경반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s라고 쓰시고 앞에다가는 음식점명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됐습니다.